안녕하세요. NCS 우리 자기계발 능력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제풀이에 앞서서 자기계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어떠한 이론을 바탕으로 어떻게 문제에 적용을 해야 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계발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요, 자신의 능력, 적성 및 특성 등에 있어서 강점과 약점을 찾고 확인하여 강점을 강화시키고 약점을 관리하여 성장하기 위한 기회로 활용하는 것, 이렇게 의의가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떤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가진 능력을 충분히 발휘시키면 되는 거고요. 그 어떻게 발휘시킬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자기계발 능력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자소서 같은 거 쓰실 때 나의 장점과 단점이 쓰는 그런 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제 여러분들이 내 장점을 또 많이 살리고 이런 단점을 좀 극복하겠다라는 이제 뉘앙스의 자소서를 좀 많이 쓰실 텐데, 좀 그런 거랑 비슷한 능력이다라고 여기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자, 자기계발의 필요성은요, 내가 고립되거나 계속 수동적인 유형의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자신을 개발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 생활에서 효과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과 긍정적인 인간관계 형성하기 위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다양한 목적으로 우리가 자기계발을 요구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자기 개발을 하는 건 좋은데 어떤 부분들이 그 자신의 개발 부분을 좀 방해를 시킨가, 장애가 될까라는 요인을 살펴보면 인간의 욕구와 감정이 작용하기 때문에 항상 난 열심히 할 거야. 근데 막 스트레스를 받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되게 막 떨어지게 되죠. 이런 욕구들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방해 요소로 작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좀 창의적인 생각보다는 제한적인 사고, 아, 내가 이거 해봤자 되겠어? 라고 하는 그러한 좀 틀 안에서 사고를 하게 되면 개발을 하는 게 어려워질 수 있겠죠. 자, 문화적인 장애에 부딪히기 때문에 그럼 도대체 어떤 문화예요?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들어가는 문화라고 하는 거는요, 좀 기본적인 그 사회 환경 같은 것들이 될 수 있거든요. 사회 환경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가족 환경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내가 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있죠. 가정 환경, 사회 환경, 뭐 이런 것들이 내가 자기 개발을 하는데 방해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번에 좀 영어 회화를 하고 싶어. 하지만 이제 그거를 할 수 없게 만드는 사회적인 요인이 생길 수도 있고요. 부모님이 그건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막아버리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겠죠. 그런 예시가 들어가는 거고요. 자기계발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하고 싶기는 해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경우도 장애 요소로 들어갑니다. 자, 자아를 인식하는 능력, 자기계발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자신이 누군지,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떠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서 자신이 어떤 분야에 흥미가 있고 어떤 능력의 소유자이며 어떤 행동을 좋아하는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아를 분석하는 평가표 같은 것들도 살펴볼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대인관계에 있어서 자신을 살펴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요소에 있어서 그 자신을 인식하는 것부터, 자아를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자, 자아라고 하는 건 이제 내면적인 자아와 외면적인 자아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고, 자신의 내면을 구성하는 요소죠. 말 그대로 적성, 흥미, 뭐 가격, 가치관 등등 내 속에 가지고 있는 나의 모습입니다. 자, 외면적 자아는 겉으로 보이고 있는 외모, 뭐 이름, 나이, 거칠애, 뭐 이런 것들 등등이 외면을 구성하는 요소. 대부분의 사람들과 만나게 될 때는 이런 외면적인 자아와 맞닥뜨리기 때문에 많이 이제 관리를 하게 되겠죠. 자, 자아 인식 능력이라고 해가지고요. 이게 표가 보일 거예요. 우리 조에리의 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과 관련돼서 나의 특성을 파악하는 방법이다라고 해가지고요. 이 조에리의 창 같은 경우는 이 분석표 같은 거예요. 평가표. 자아를 인식할 수 있는 평가표인데, 우리 4개의 창으로 자아를 인식할 수 있다라고 평가가 내려집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요, 우리 문제도 자주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중요한데, 같이 한번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내가 아는 나라고 나타나 있죠. 그리고 내가 모르는 나, 그리고 타인이 아는 나와 타인이 모르는 나. 이거 이제 교집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부분인데요. 첫 번째 공개된 자라고 해가지고요. 우리 유리창이라고 하는 거에 따르면 여기는 열린 창이에요. 열린 창이라고 해가지고 나도 나를 알고 남도 나를 아는 부분, 우리가 뭐 열린 창 혹은 뭐 밝은 창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밝으면 창이 훤히 보이기 때문에 이런 내면이 다 비춰진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나도 아는 나, 그리고 남도 아는 나의 모습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 부분에 들어가는 게 나에 대한 정보입니다. 내가 어디 사는 누구이고 이름이 무엇이고 회사에 있다면 어느 직책에 어느 부서에 있는지 기본적인 이런 정보들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공개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내가 모르는 나예요. 하지만 타인이 아는 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못 느끼는데 타인이 봤을 때는 나를 그렇게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모르지만 남은 아는 나라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맹목의 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말이 조금 어려운데, 자, 맹목의 창이라고 하는 게 자신은 이제 인식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본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습관 같은 것들 있죠. 버릇. 나만의 버릇. 너 보니까 다리 좀 그만 떨어. 나는 몰랐던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눈먼 자에 들어가는 부분이고, 자, 내가 알지만 타인은 몰라요. 그러니까 나만 알고 있는 나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숨겨진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숨겨진 창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면 도대체 숨겨진 창 같은 거에는 뭐가 들어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나만 알고 싶은 비밀 같은 것들 있죠. 비밀, 그리고 내가 드러내고 싶지 않은 뭐 약점, 트라우마, 뭐 이런 것들, 이런 게 이제 숨겨진 창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나입니다. 우리가 언록 셀프라고 해가지고요. 우리 어둠의 창이라고 불리게 있는데요. 나도 모르고 남도 몰라요. 그럼 도대체 이게 뭐가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무의식적인 부분입니다. 인식하지 못하는 좀 무의식의 영역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그럼 어떻게 파악하나요? 뭐 이런 거는 나도 아니까 파악할 수 있고요. 숨겨진 것도 뭐 어쨌든 나는 인식하고 있는 거고 눈먼 자아 같은 경우는 남이 인식을 해주기 때문에 내가 인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어둠의 창, 아무도 모르는 자아 같은 이 무의식은 어떻게 인식합니까? 라고 하면은요. 딱히 이제 방법론이 딱 나오기보다는 이런 걸 인식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조엘리의 창 같은 경우는 자신의 특성을 파악하는 좀 분석 방법론이라고 생각을 든다면 내가 아는 나를 확인하기,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자신을 되짚어보고 다른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 말 그대로 뭐 눈먼 자아 같은 거죠. 그런 자아를 확인해 보는 거, 표준화 검사 도구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등등을 활용해서 자아를 인식하는 것부터 개발의 시작이 된다라고 여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관리를 해볼 건데요. 어떤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지 우리 계획 순서 기억해 보셔야 되겠죠. 자, 맨 처음에는 비전 및 목적을 정립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거. 그러면 가치관, 원칙, 삶의 목적이 좀 정립되면서 삶의 의미를 파악해보는 과정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과제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목적이 정립이 되었다면 현재 주어진 역할 및 능력, 내가 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나의 목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어떤 우선순위를 정하고 행동을 해야 될지를 떠올리는 겁니다. 자, 2단계 지나서 3단계 일정 수립을 할 건데요. 하루, 주간, 월간의 순으로 이제 계획을 수립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한꺼번에 다 짜도 좋기는 한데 좀 작은 단위부터 설정을 해놓는 게 좀 목표를 설정하는 거 그리고 이뤄내기에 좀 쉽겠죠. 하루에 내가 뭐 해야 될지 그리고 이번 주에 뭐 해야 될지 이번 달에 나아가서 올해에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일정을 좀 수립하는 거. 자, 그런 다음에 수행을 해야 되겠죠. 수행과 관련된 요소를 분석하고 내가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방법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자, 수행을 했다면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가 잘못한 부분은 없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은 없는가 라고 하는 반성과 피드백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거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나의 내면을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은 굉장히 좀 뻔한 대답이기는 해요. 인내심 키우기. 내가 힘들어도 조금 참자 이런 부분이고요. 현재는 당장 손해보는 것 같더라도 참고 인내하면 더 큰 결실을 보게 된다. 대부분의 많은 직장인들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또 사회생활을 하고 있죠. 인내심을 가지지 못하고 화를 내거나
이렇게 일을 자꾸 변경하는 사람은 객관적이기보다는 감정적인 사람으로 보이고 신뢰감을 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순간의 인내심을 참지 못하는 사람을 욱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되면은 또 우리 갈등의 요소가 많이 생겨나게 되고요. 긍정적인 마음 가지기라고 해서 좀 좋게 생각하는 마음, 모든 나쁜 것들이라도 조금 좋게 생각하려고 하는 마음, 이 두 가지도 문제로 또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업무 수행 성과 향상 방법이라고 나타나 있는데요. 내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어떠한 좀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무엇을 따져봐야 하는가, 그런 걸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맨 처음에 보면은 자기 자본 이익률이라고 해서요. ROE라고 나타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요. 내가 무언가 이제 일을 하기 위해서 뭐 시간이 됐든 돈이 됐든 뭐 노력이 됐든 이러한 자본을 투자하겠죠. 내가 투자한 자본이 얼마나 이제 성과, 이익을 냈는가라고 하는 걸 따져보는 지표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자기 자본 이익률을 높이는 게 좋겠죠. 내가 투자한 만큼 혹은 그 이상의 성과를 내는 게 좋을 테니까. 자, 일은 미루지 않는 게 좋고요. 업무는 묶어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몰아서 한꺼번에 처리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주어진 일 자체를 카테고리를 좀 나눠서 지금은 이런 일을 이 세 가지의 일이 나한테 주어져 있으니까 1, 2는 조금 비슷하네. 같이 처리하는 게 좋겠네. 이런 식으로 좀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고요. 다른 사람과 다른 방식으로 일한다. 무조건적으로 다른 방식 뭐 이런 게 아니라 뭐 맹목적으로 따라하지 말라. 이러한 의미로 주체적이고 창의적이다. 이렇게 일을 해라라는 뜻입니다. 자, 회사와 팀의 업무 지침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고요. 역할 모델을 설정한다. 역할 모델은요. 우리 좀 흔히 이야기하는 롤 모델 같은 거 있죠. 롤모델과 조금 유사하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을 설정을 해가지고요. 그 사람과 조금 비슷해질 만큼 내가 성숙을 이룰 만큼 좀 따라하게 되는 거, 추구하게 되는 게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이 설정하는 게 자신에게는 이런 성과를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력 개발을 해야 되겠죠.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는 것도, 경력을 개발하는 거와도 이제 포함이 될 수가 있는데, 자신을 잘 개발하게 되면, 나의 능력을 잘 개발하게 되면, 우리가 좀 성과를 이루게 되면서 뭐 승진이 이루어진다라거나, 아니면 뭐 다른 또 프로젝트를 맡게 되거나, 뭐 이런 등등의 이제 일이 생기게 되겠죠. 경력 개발이라고 하는 거는요, 일생에 거쳐서 지속적으로 일과 관련된 경험을 축적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경력직 이런 말도 생기잖아요. 따라서 경력 개발은 개인이 경력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고 수행하며 피드백하는 과정이다라고 정의가 나타나 있네요. 개인이 한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조직과 함께 상호작용하며 자신의 경력을 개발하는 것이다. 넓게는 자기 개발 능력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사회생활 안에서 나의 경력을 축적해 나가고 경험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경력 개발의 필요성. 그러면 왜 필요한 것인가? 라는 부분인데요. 환경 변화, 지식의 정보와 빠른 변화가 자꾸 이루어집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도태되겠죠. 그러면 나의 자기 개발도 안 될 뿐더러 경력을 인정받지 못할 거고요.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삶의 질이 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견 사원의 이직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 변화에 맞춰서 자신을 개발해야 되는 모습들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 조직의 요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경영 전략이 변화되기 때문에 너 이러한 경력을 조금 더 쌓았으면 좋겠어. 이런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능력을 개발해야 되겠죠. 직무 환경의 변화도 있을 수가 있고요. 능력주의 어쨌든 문화, 어쨌든 평가를 받는 사회에 있기 때문에 경력을 개발하는 게 자신의 평가 지수가 높아지겠죠. 자, 승진이 적체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적체라고 하는 게 이제 이루어지지 않고 자꾸 쌓이는 거,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들 발생하고 있잖아요. 근데 경력 개발이 되지 않으면 당연히 승진이 될 수가 없겠죠. 자, 개인의 요구가 들어갑니다. 발달 단계에 따른 가치관과 신념이 변화하면서 전문성 축적 및 성장 요구가 증가해요. 내가 이번 달에 여기까지 했는데 다음 달에 이러한 경험을 쌓게 되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개인적인 욕구가 이제 반영이 되면서 경력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가 커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역시나 경력 개발 역시도 계획을
세워서 따져보는 게 좋을 텐데요. 맨 처음에는 직무 정보를 탐색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 직종에 대해서 탐색해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관심 직무에서 요구하는 능력, 내가 지금 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 관심 직무에 대해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그 고용이나 승진이 전망이 있는지, 그리고 직무 만족도가 높은 직무인지를 좀 따져보는 거예요. 검색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자신의 환경을 이해하는 겁니다. 내 능력과 맞을까? 내가 흥미와 맞을까? 적성, 가치관과 그 직무가 어울릴까? 직무 관련 환경에 기회와 장애 요인은 없을까? 라고 하면서 내가 실질적으로 이룰 수 있는 환경이 되는지를 따져보는 과정이고요. 주변의 배경을 돌아보는 거죠. 그리고 목표를 설정하는 겁니다. 장기 목표는 5년에서 7년, 그리고 단기 목표는 2년에서 3년입니다. 뭐 1년 안에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경력직이라고 하면 이제 2년 이상의 사원들을 이제 이야기하겠죠. 4단계는 경력개발 전략을 수립하는 건데요. 이 현재 직무의 성공적인 수행을 하면 되는 거고, 역량을 강화하고 인적 네트워크, 대인관계를 좀 더 돈독히 그리고 호의적으로 만들어 두는 게 좋겠죠. 자, 그런 다음 실행 평가 이어집니다. 말 그대로 나의 경력 개발을 실행하는 거고요. 목표, 그리고 혹시나 잘못된 부분, 좀 오류를 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수정을 하는 것까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력 개발 계획 수립까지를 바탕으로 자신을 개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러한 자기 개발 능력과 관련된 문제는요. 이러한 기본적인 과정에 있어서 묻는 문제,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자아를 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자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연관돼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암기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영역이기 때문에 앞에서 짚어줬던 부분들 잘 기억하시고 우리 문제풀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